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승이 없는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통산 득점을 올린 10명의 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10위는 앨런 아이버슨입니다. 앤서라는 아주 멋진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이고 NBA 통산 24,368점을 넣었습니다. 신장이 한 180에서 한 183cm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단신인데 참 위대한 커리어를 보냈죠. 정규 시즌 MVP도 한 번 있었고 또 파이널에는 한 번 진출을 했는데 아쉽게도 2001년 파이널에서 5경기 만에 LA 레이커스에게 패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횟수는 총 8번이었습니다. 필리에서 6번, 덴버에서 2번이었는데 저는 1998-99 시즌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저 때는 직장 폐쇄 때문에 NBA가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96-97 그리고 97-98 시즌 굉장히 고전했지만 제리 스태가우스를 내보내면서 알렌 아이버슨 위주의 팀을 만들었고 그리고 98-99 시즌 때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여러분 뭔가요? 저는 알렌 아이버슨이 저 작은 키로 NBA 플레이오프에서 71경기 뛰면서 평균 29.7득점을 넣은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저는 출전 시간이에요. 출전 시간 보시면 44.8분 뛴 적이 있고요. 2000-2001 시즌에는 46.2분 뛰었습니다. 저 때가 이제 파이널 갔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48분 중에 1.8분 쉰 거야. 22게임 동안. 자, 그리고 46.4분 여기에 2004-2005 시즌에는 5경기일 따름이지만 47.6분을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알렌 아이버슨의 플레이오프 통산 출전 시간이 무려 45.1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승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또 필라델피아 선배인 찰스 바클리처럼 아쉽게도 정말 우승 반지를 빼놓고는 정말 대중의 열광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이 매력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이 알렌 아이버슨이 그립습니다. 자, 그리고 9위는 패트릭 유잉입니다. 우승이 없죠. 우승이 없는데 총 득점은 아이버슨과 마찬가지로 24,000득점 이상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횟수는 아이버슨보다 더 많았습니다. 14번. 그리고 무려 139게임을 뛰었는데 아쉽게도 우승이 없었죠. 자, 대부분은 뉴욕 닉스에서였고 그리고 올랜도 매직에서 딱 1년 뛰었잖아요. 그때도 플레이오프 진출은 했습니다. 4경기에서 26점을 넣었었는데 통산 기록을 살펴보면 20.2득점 그리고 10.3리바운드 통산 플레이오프 기록 자체가 20-10이 넘습니다. 물론 필드골 성공률은 46.9%로 좀 아쉬움이 있고 가장 좀 안타까웠던 한 해가 93-94 시즌이었죠. 저 때 25게임 뛰면서 팀원 파이널에 진출을 했는데 휴스턴 로켓츠, 하킴 올라주원이 이끄는 휴스턴 로켓츠에게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상당히 아쉽게 패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파이널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물론 98-99 시즌 뉴욕 닉스가 8번 시드로서 파이널에 진출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유잉은 부상 때문에 뛰지를 못했어요. 여러모로 패트릭 유잉의 이 커리어도 참 우승이 일어나는 방점을 찍었으면 대단했을 텐데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8위는 현역 선수입니다. 바로 러셀 웨스트브룩입니다. 우승 반지가 없어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 횟수는 총 1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13번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뤄내면서 122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2,883점을 집어넣었습니다. 통산 플레이오프 기록이 23.6득점에 7.5어시스트, 리바운드 7개. 필드골 성공률이 좀 아쉽죠. 플레이오프만 되면 웨스트브룩의 단점이 조금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40.5%에 그쳤고요. 3점이 29.7%. 특히 지난 시즌 이 클리퍼스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2024 플레이오프가 악몽이었습니다. 6경기 뛰면서 6.3점 그리고 턴오버 1.7개, 필드골 26%, 3점 23.5%였는데 하지만 전성기의 웨스트브룩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특히나 2016-17 시즌에는 5게임 평균 37.4점을 넣었고 그 이듬해에도 OKC에서 29.3득점. 하지만 애석하게도 휴스턴 로켓츠 시절을 제외하면 지금 죄다 1라운드 탈락하고 있어요. 2016-17 시즌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덴버 너게츠로 옮긴 웨스트브룩의 이 봄농구 나두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7위는 레지 밀러입니다. 자, 레지 밀러도 패트릭 유잉과 비슷한 시기를 누볐죠. 1990년대가 전성기였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횟수는 총 15번, 전부 다 인디애나 페이서스에서 이뤄냈고요. 레지 밀러가
플레이오프를 놓친 횟수는 5번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속팀을 높은 곳으로 이끄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우승 달성에는 실패했죠. 144경기를 뛰었고요. 알렌 아이버슨이 2001년에 NBA 파이널 무대를 밟기 전에 2000년에 레지 밀러가 이끌던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파이널에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레이커스에게 2대4로 졌고요. 그리고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면 플레이오프 때 대단히 강했던 선수입니다. 말년까지 레지 밀러는 거의 40살까지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플레이오프 기록은 정규 시즌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모수가 적기 때문에 춤을 출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지 밀러의 플레이오프 기록이 평균 20.6득점에 3점이 무려 39%였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자, 그리고 출전 시간도 레지 밀러가 35, 36이었던 2000년 전후로, 밀레니엄 전후로도 40분, 44분을 뛰었습니다. 네, 그만큼 체력도 좋은 선수였고 또 큰 경기에 갈수록, 큰 무대로 갈수록 더 강했던 선수가 바로 레지 밀러였죠. 자, 그리고 6위는 알렉스 잉글리시입니다. 잉글리시는 덴버 너게츠에서 아주 화려한 선수 생활을 보냈던 자원인데 총 득점이 25,613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 횟수가 총 10번이었는데 1980년대 덴버 너게츠는 엄청난 공격팀이었습니다. 카멜로 앤서니나 알렌 아이버슨이 뛰던 때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엄청난 그런 공격팀이었는데 68경기로서 사실 높은 곳으로 올라간 적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1라운드 탈락이 많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에서 무려 24.4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득점 기계라는 그런 닉네임답게 총 득점도 25,000점을 넘기면서 우승이 없는 선수 가운데 득점 탑10 중 6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5위는 빈스 카터입니다. 자, 빈스 카터는 NBA에서 40대 중반까지 뛰었죠. 어마어마한 그런 자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는데 25,728점을 넣었지만 아쉽게도 우승은 없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횟수는 총 11번, 11시즌이었고 100경기를 채 뛰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본다면 소속팀의 성적이 또 전력이 그렇게 강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커리어 초창기에 몰려있죠. 네, 랩터스 시절, 그리고 이제 뉴저지 네츠로 이적을 해서 그 당시에도 플레이오프에서 많이 뛰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전임의 행보였죠. 올랜도, 댈러스, 멤피스로 가면서 플레이오프를 경험했지만 이 빈스 카터의 큰 경기에서의 이런 퍼포먼스를 자주 많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커리어 초창기에 몰려 있었다는 것. 그래서 플레이오프 기록 자체는 평균 18.1점이었는데 가장 우승에 가까웠던 때는 랩터스 때도 있지만 역시나 뉴저지 네츠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는 2004-2005 시즌 팀을 옮기자마자 첫 해를 제외하면 그래도 다 1라운드는 통과했었고요. 빈스 카터 본인도 05-06 시즌 때는 11경기 평균 29.6점을 넣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빈스 카터의 나이가 27이었으니 최전성기였죠. 자, 하지만 플레이오프 진출 횟수에 비해서 플레이오프를 치른 경기 수 자체가 적습니다. 이건 그만큼 초기 탈락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모로 포스트 시즌 성적 그리고 포스트 시즌 생산성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4위는 현재 진행형 바로 제임스 하든입니다. 조만간 26,000득점을 넘길 테고 플레이오프 진출 횟수 15번, 그러니까 15시즌이나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고 그리고 출전 경기도 166경기입니다. 200경기를 향해서 가고 있죠. 3,764점을 플레이오프에서 기록을 했는데 자, 지난 시즌 LA 클리퍼스에서 플레이오프 평균 21.2득점, 어시스트 8개로 제 몫을 해냈습니다. 폴 조지가 있었지만 카와이 레너드가 제대로 뛰지를 못했고 그리고 제임스 하든이 정규 시즌은 조금 부진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제 몫을 해냈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임스 하든의 기록도 정규 시즌에 비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특히나 TS 마찬가지고 특히나 야투 성공률이 42.5%에 불과했습니다. 최전성기 휴스턴 로켓츠 시절을 보시면 30%대 시즌도 2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뛸 때에도 야투 효율은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계속 박살이 났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 시절에는 47.2%였는데 필리로 이적해서는 12경기 40.5%, 그리고 2-2-3 시즌에는 39.3%.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큰 경기에 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플레이오프는 경기 속도가 느려지고 또 하드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임스 하든이 정규 시즌 때 위력을 120% 가져가지를 못했죠. 자, 제임스 하든이 이제 LA 클리퍼스와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장에서 카와이 레너드와 함께 우승에 도전하게 될 텐데
글쎄요, 제임스 하든에게 이제 시간은 그렇게 풍족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3위는 바로 도미니크 윌킨스입니다. 휴먼 하이라이트 필름이라는 굉장히 멋진 닉네임으로 불렸고요. 자, 하지만 플레이오프 진출 횟수,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치른 소화 경기 전부 다 적습니다. 56경기밖에 안 돼요. 그만큼 애틀란타 호크스의 전력 자체가 뭐 크게 훌륭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스퍼드 웹도 있었고 케빈 윌리스도 있었고 뭐 여러 좋은 선수들이 많았지만 도미니크 윌킨스는 우승은커녕 NBA 파이널 무대도 밟지를 못했죠. 자, 하지만 기록을 보시면 56경기 25.4득점, 6.7리바운드, 큰 경기에서도 뭐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만 총 10번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뤘지만 이 가운데 7번이 1라운드 탈락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뭐 트레이시 맥그레디와 좀 비슷한 그런 커리어의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윌킨스가 큰 경기에서 굉장히 강했던 선수인데 높은 곳을 자주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2위는 카멜로 앤서니입니다. 총 득점이 28,289점.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 횟수는 13번이지만 역시나 도미니크 윌킨스 혹은 뭐 트레이시 맥그레디와 마찬가지로 1라운드 탈락이 너무 많았죠. 플레이오프 진출 횟수가 13번인데 이 가운데에 11번이 1라운드 탈락이었습니다. 물론 뭐 멜로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죠. 자, 하지만 그만큼 내가 소속팀을 소위 하드캐리하는 능력은 좀 아쉬움이 있구나.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멜로가 플레이오프에서 약한 선수는 아니었죠. 23.1득점, 야투가 41.4%로 곤두박질 치긴 했지만 그래도 볼륨은 뽑아냈고요. 우승을 달성하지 못한 선수 가운데 득점 2위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게 또 멜로의 위험이기도 합니다. 다만 1라운드 탈락이 많았다는 것. 자, 하지만 뭐 이 선수를 넘어설 수는 없겠죠. 바로 칼 말론입니다. 농구에서 득점이 전부는 아니지만 칼 말론 하면 뭐 생각나는 게 결국에는 픽앤롤, 투맨 게임, 그리고 늘 꾸준한 득점력. 그래서 별명이 우편 배달부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건을 배달해주는. 자, 그래서 메일맨이라는 아주 멋진 별명이 있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쭉 보시면 플레이오프 진출 횟수가 19번이에요. 무려 19번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에 10번이 1라운드 탈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칼 말론은 새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뭐 100% 동의하진 않아요. 자, 하지만 칼 말론도 큰 경기에서 뭐 엄청나게 뭐 잘했던 선수는 아닙니다. 물론 에버리지 이상은 해줬지만 그렇기 때문에 준우승이 3회인 거죠. 물론 뭐 칼 말론이 유타 재즈에서 준우승했던 부분은 말론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칼 말론의 기록을 보시면 9697 시즌 때도 나이가 33, 34였는데 40.8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26점을 넣었고요. 97, 98 시즌 때 또 시카고 불스와 만나게 되죠. 또 20경기를 뛰면서 39.8분 뛰었고 26.3득점, 리바운드 10.9개. 큰 경기에서도 잘했어요. 다만 칼 말론에게는 역시나 또 90년대 마이클 조던이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유타 재즈에서 계속 뭐 2라운드, 1라운드 탈락을 했고 그리고 40살이었던 2003-2004 시즌 LA 레이커스로 이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비 샤크, 게리 페이튼, 칼 말론 엄청난 빅4를 구성을 했지만 이때에도 아쉽게 파이널에서 미끄러지면서 결국 파이널 진출 3회, 우승 0회, 준우승만 3번을 달성하게 됐죠. 자, 하지만 뭐 칼 말론이 위대한 선수이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193경기나 플레이오프를 누볐고 또 말년에 다치긴 했지만 커리어 내내 뭐 큰 부상이 없었을 만큼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했죠. 그만큼 더 큰 무대에서도 제 몫을 해냈던, 하지만 우승이 없어서 아쉬운 선수가 바로 칼 말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뭐 우승을 달성하지 못한 선수 가운데 굉장히 뭐 훌륭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득점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존 스탁턴이라든지 뭐 찰스 바클리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또 크리스 폴도 마찬가지인데, 자, 과연 이렇게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10명의 선수 가운데 현역 선수 웨스트브룩과 하든이 또 이런 아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또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